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결전의 날이죠. 우리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인이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최강대국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가는 2%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혼전으로 가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빠르게 결정된 걸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답이 나올는지 궁금하고요. 대선의 진행 과정들과 함께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오늘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되면 미국에서도 현장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승자가 될지 함께 예측을 해볼까요? 먼저 각 주별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도를 좀 체크해 보시죠. 총 선거 인단수는 538명입니다. 이 가운데 270명 정도의 투표를 받아야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짙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회색 부분이 경합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붉은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최다 보유주인 캘리포니아가 5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역인 만큼 바이든 후보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지역이죠. 테네시나 이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최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다고는 하지만 11명 정도입니다. 비교적 좀 적은 수치라서 좀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표 수를 받아야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고 있고요. 경합주 중에서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로 텍사스 38명, 플로리다 29명, 펜실베니아가 20명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의 결과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경합주들에 대한 지지율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서 현지 시간 3일 기준 제시한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경합주 6곳 중 한 곳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46.3%의 지지율 받아가는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가 48% 넘게 지지를 받고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인단 15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47.8%로 0.2%만의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펜실베니아입니다. 선거인단 20명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6.7%의 지지율, 조 바이든 후보 반면에 49.3%의 지지율을 받아가면서 3%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5.2%의 지지율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 50%에 넘는 지지율을 받아가면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스콘신입니다. 선거인단 다소 적지만요. 10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4.3%의 지지율을 받아가고 있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 받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리조나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선거인단 11명으로 걸려져 있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 조 바이든 후보가 47.9%를 보이고 있어서 0.9%만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시간당 누적 선거인단 확보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좀 선호한다는 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7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곧 집계가 되어서 발표가 되겠죠. 이 투표가 제일 먼저 마감된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인디애나나 켄터키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우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9시를 기준해서 개표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의 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지역의 투표가 먼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이 먼저 마감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좀 우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초반 판도는 판도와는 다르게 오후 12시가 지남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의 표는 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경합주와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는 플로리다가 상당히 이번 판도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투표가 마감되고요. 이 지역이 초접전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편 투표가 사전에 이미 종료가 됐고 선거 당일에 개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지역의 승패 여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플로리다 결과에 따른 두 가지 예측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플로리다에서 이 역전에 성공을 한다면 초반 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지게 쏠리면서 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마감되는 노스캐롤라이나나 펜실베니아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표를 얻는다면요. 이 출구 조사 결과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초반에 투표하는 지역은 트럼프 우세 지역이라서 힘을 내지 못하겠지만 오전 10시 이후로는 좀 세 개 지역,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에서 긍정적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면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편 투표가 모두 개표되지 않고 바이든 후보가 이 우세 상황을 가져간다면 현장 투표만으로도 이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들 예측들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뭐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다만 뭐 4년 전에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확실성이 지나간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와 함께 관전 포인트 또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미국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손성원 교수님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뵙고요. 지금 로열라대는 LA군요. LA면 저희는 지금 아침 7시 37분이고 LA는 오후 2시 37분이니까 한창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분위기는 아직은 조금 알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네, 관심은 경합주에 있습니다.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는 8시경이면은 조금 이제 결과를 알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 텍사스에는 동부 시간으로 9시, 위스콘신하고 애리조나는 아마 밤 10시쯤이나 돼야 결과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편 투표가 금년에는 100억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펜실베니아 경우에는 아마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은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만일에 이제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선거 공약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합주의 흐름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경합주 상황들은 대충 예측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에서도 조금 종잡을 수 없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NBC, 월스트리트저널 그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경합주에서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조금 리드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리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거의 다 이겨야 당선이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는 경합주지만 그걸 다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바이든이 우세인 것만은 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그 돌풍을 일으켜야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투표 직후에 뭐 우편 투표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투표 불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내에도 사실은 또 이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큰 문제인데 불복 가능성이 불복을 만약 선언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대법원으로 가야 할 거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면은 그게 조금 시간도 걸리게 됐지만은 그 후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더 이제 시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시민들은 전부 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누가 이겼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보도만을 보니까요. 마치 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난다 혹은 무슨 뭐 상점들이 다 셔터를 내리고 뭐 나무 판넬을 가리고 이렇게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수님 뭐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사회의 그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선거 결과가 엇갈린다고 해서 막 폭동과 소요 사태로 이렇게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려나 생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조그만 폭동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기는 간에 꼭 폭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많은 상점들이 그런 가능성을 준비해가지고 방어막을 세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LA에도 코리아타운에서는 이제 상점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충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래 가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충돌이 이제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큰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속되면은 아마 경제 타격이 크고 미국 경제 정시도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폭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돌 가능성을 얘기하셨고 LA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과거의 아픔들과 상점이 좀 약탈되고 이런 인종 갈등이 있어서 교민들이나 주민들이 긴장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상하원 의원, 특별히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소위 블루웨이브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면은 재정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도 많이 올라갈 거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한동안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증권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또 인플레 걱정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경제공화국 경제 프로그램은 내주지 않았으니까 조금 경제 성장률은 한 번 동안은 조금 부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어쨌든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 승자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느냐의 문제지 어쨌든 간에 뭐 대선의 이 불확실성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환경도 사실 굉장히 미국은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또 코로나 환경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경제나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이제 대선하고 이제 코로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장기 단기 문제입니다.
단기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에 된다고 그러면은 사회복지, 인프라, 뭐 건강 이런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감세를 더 해가지고 경제를 더 성장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바이든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국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인플레도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감세를 하고 그러면 생산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8만 명 이상 감염자가 생기고 있고 23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제2차 웨이브가 오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고 또 이제 실내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시간이 제한돼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달러와의 향방에 대해서 최근도 달러화가 꽤 약세인데 대선 이후에 특별히 조 바이든이 되면 더 약세로 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달러 약세는 더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준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만일 돈을 많이 쓰게 돼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달러를 조금 더 도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달러가 조금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손성원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 상황들 관전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